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상급지 투자 돈 읽기 딱 좋다. 유지 또는 하향 여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요 이야기부터 합니다. 인구 줄어도 상급지 도심은 계속 오른다. 일본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가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결과만 딱 들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요거 무시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경에 인구 줄어도 상급지 도심은 계속 오른다. 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신규 주택을 20억에 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토지가 10억이고 건물이 10억입니다. 토지가 10억, 건물이 10억인데 한 3, 40년 지나니까 건물은 0원이 되는 겁니다. 철거 결국 해야 되니까. 반면에 토지는 가격이 올라서 2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도 20억이고 지금 현재도 20억인데 그런데 20억이 아니죠. 너무 낡아서 건축비 10억을 더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신축을 세웁니다. 신축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0억이죠. 20억에 샀는데 30억이네. 도심 또 오르죠. 외부 현상,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10억이 오른 것인데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20억에 샀을 때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을 때 30억, 40억 올라가야지 투자 성공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보면은 일본의 상급지 도심 표면적으로 계속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한 푼도 안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로 부동산을 대하는 사람들하고 투자로 부동산을 대하는 사람들하고 그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 대하는 한국인들은 인구 줄어도 상급지 도심은 오른다. 요 말은 전적으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하향 여과를 설명하기 전에 상향 여과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상향 여과라고 하는 것은 동네가 좋아지는 의미입니다. 동네가 좋아진다라고 할 때 상향 여과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향 여과는 저소득층 주거지가 대상입니다. 저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수선 및 재개발되어 가지고 동네가 좋아지면서 고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상향 여과입니다. 요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조건은 주택 가치 상승분이 주택 개량 비용보다 크면은 상향 여과가 되는 거죠. 남는 게 있으니까 업자가 붙는 것이고 업자가 붙으니까 동네가 좋아진다. 그래서 상향 여과가 이루어진다. 요게 상향 여과입니다. 반대로 하향 여과는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하향 여과라고 하는데 여기 생략된 것을 제가 덧붙여 보면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수선 및 재개발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여 저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 그러니까 반대죠. 주택 가치 상승분보다도 주택 개량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동네가 낙후화, 노후화 되어 갈 것이고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의 주거지로 전환되는 것이겠죠. 요게 하향 여과입니다. 한 방에 정리를 합니다.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 고소득층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현상, 주거분리 또는 하향 여과 둘 중 하나죠. 개량 비용보다도 가치 상승이 더 크면은 어떻게든
수선이라도 하겠죠. 그러면 주거분리, 상급지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게 계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크다라고 해서 요게 무한정 큰 것은 아니고 원래 비싼 동네인데 그나마 유지한다. 비싼 동네가 그대로 비싼 동네로 그대로 유지된다. 요 정도고 요거는 돈을 투입하는 만큼 가격이 오르는 정도. 처음에 설명했던 동경의 주택값 오른다. 그 개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거 분리로 상급지 유지된다고 해서 여기서 떼돈 벌 수가 있는가? 그럴 확률은 지금 시대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량 비용이 더 커버린다. 상승 가치 되는 것보다 가치 상승분보다 계량 비용이 더 커버린다. 그러면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개발을 할 이유가 없죠. 개발 개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향 여과되면서 저소득층 주거지로 변해간다. 요 두 가지 현상만 있는 것이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상향 여과 또는 주거 분리입니다. 계량 비용보다도 가치 상승분이 크면 개발이 여기저기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동네 좋아지면서 상향 여과 이때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지금 시대에서는 요 상향 여과 이때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치 상승분보다도 투입비가 더 크다. 그러면 동네 개발 안 되겠죠. 여전히 저소득층 주거지로 남는다. 하급지 유지. 안 좋은 동네로 남는다는 건데 이게 마냥 안 좋은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급지로 유지가 된다. 돈이 한 푼도 투입 안 된다. 더 낙후화되면은 동네가 완전히 맛이 가면서 땅값이 초저렴해질 때 그때 상향 여과의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투자, 저렴한 지역이 상급지 되는 경우에 큰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고소득층 주거지의 유지, 주거분리 이야기죠. 상급지가 상급지 된다. 요거는 잘 버는 사람들이 주거비 지출도 계속 커지면서 동네 유지된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급지, 최상급지 아파트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자산도 많아가지고 여기에 사서 여기서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는 거 그거는 언제든지 괜찮은 행동이겠으나 내가 속된 말로 갈아타기 해가지고 아파트 달랑 한 채 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부채 엄청나게 끌어당겨가지고 최상급지 이사한다. 요거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림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 왼쪽 위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촌이 있습니다. 부촌이 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땅값이 개발이 안 됩니다. 업자가 아무도 안 붙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이 안 되면서 하향 여과가 진행이 되고 계속 요게 심화가 되면은 완전 하급지까지 가겠죠. 그리고 완전 하급지까지 가면은 땅값이 엄청나게 싸지고 그러면은 업자가 붙기 시작하면서 상향 여과가 진행되고 그게 누적되면은 또다시 부촌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구로가 오히려 더 좋았죠. 구로는 그나마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농지였죠. 농지. 그래서 그때 당시 강남 개발하는 명칭이 영동개발이었습니다. 영동개발, 영동대교. 아직도 그 흔적이 있죠.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시면 길게 보시면 결국에는 상향여가 됐다가 하향여가 됐다가 뱅글뱅글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만 보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다. 내가 돈이 엄청 많아서 실거주할 때 어디에 거주한다. 이거 하고 내가 투자를 어디다가 해서 큰 돈을 벌겠다. 요거는 전혀 방향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하급지에 투자를 했을 때 대박날 확률이 그나마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봅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일단 인플레 때문에 원가 상승으로 공사비 올랐다 난립니다. 거기다가 광주 화정 사태 이후로 안전기준 강화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더 많이 올라갔죠. 사실은 이게 메인 팩터일 수가 있죠. 어쨌든 주택건설업 비용이 증가하는 시기죠. 이미 많이 증가한 시기. 그래서 건축 행위가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런 시기에는 하향 여과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급지 상향 여과도 진행이 어렵고 하향 여과 진행 확률이 높은 시기, 그러니까 주택 사서, 정확히는 주택이 서 있는 땅을 사서 대박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시기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러나 반면에 하향 여과가 진행되면은 상급지 주택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상급지 신축 같은 경우에 품귀 현상으로 월세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올라간다고 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금 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마저 지금 힘들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부정선거 아니면은 거의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사전에 있는 단어 중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단어가 타리프이라고 합니다. 타리프. 관세죠. 타리프는 관세입니다. 관세.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몇 년간 경제 상황은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월세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축 품귀로 신축 월세가 올라간다. 그렇다고 해서 신축 아파트 매수가 좋은 전략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로 신축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신축 건물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을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투자는 땅을 산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거는 대박 불가능하죠. 땅값을 비싸게 사면은 나중에 상향 여과는 고사하고 상향 여과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그냥 유지, 상급지 유지도 힘들다. 그래서 상급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 투자로 접근하면은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 시기에 투자는 일단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의 하급지라도 투자를 할 시기는 아닙니다. 투자는 하지 마시고 상급지 살고 싶다 그러면은 월세로 그냥 사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정말 부자다, 돈 걱정 없다, 온갖 종류별로 자산이 다 있다, 모든 자산이 다 있을 정도로 부자다, 그러면은 심심풀이로 아파트 하나 정도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정도,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투자하지 마라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